오, 도산공원.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화질이 너무 좋아. 그리고 막 뷰가 너무 잘 잡히고. 오, 진짜. 장난 아니지. 너무 좋다. 그치? 이 조그만한데 어떻게 이게 어디 있어야 눈에 안 띄고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니까. 의자 있었는데. 의자? 저편에 있나? 저거 말하는 건가? 맞아. 저거. 그치? 저기 할아버지들 계시는 것 같은데? 사람이 있구나. 요런 구석구석지에 있는 벤치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러게. 너가 내 옆으로 와야 돼. 얘가 너무 그러네. 이 녀석이. 이렇게. 잠깐만. 그럼 제대로 잡힌다. 아닌가? 나만 그러네. 따라와. 내가 주인이고 안 하고. 그런가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랭자매입니다. 저희가 작년 여름에 부산에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봄이 왔네요. 제가 결혼 준비로 그동안 바빴습니다. 제가 신혼여행 다녀온 후에는 수랑 자주 만나서 이제 책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희가 사실은 고민을 좀 하다가 방식을 바꿔봤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서로 같은 책을 읽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제는 서로 읽었던 책을 각자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꿔봤는데요. 어떤 게 나은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주세요. 네, 어느덧 봄꽃도 피고 있고 봄 기운이 만연해서 오늘은 봄 하면 생각나는 책을 서로 들고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희수랑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나는 온다리쿠의 스프링이란 책을 들고 왔어. 그래서 이거는 스프링 자체가 직관적으로 봄이란 뜻이기도 하고 주인공이 하루인데 하루라는 이름이 일본어로도 봄이래. 그래서 나는 봄이란 주제를 듣자마자 이 책이 딱 떠오르더라고. 나는 봄 하면은 새학기가 생각났고 그래서 학교가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학교는 약간 다양한 감정을 들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인 보건교사 안은영을 골라봤어.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되게 사랑스럽고. 그거 나 넷플릭스에서 봤던 것 같아. 맞아. 넷플릭스에서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스프링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볼까? 스프링은 온다리쿠라는 일본에서 사랑받는 작가의 예술 3부작으로 불리는 책 중에 하나야. 스프링 하면은 뭐 봄이란 뜻도 있는데 뭐 용수철도 스프링이라고 하고 통통 튀는 그런 것도 스프링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뭔가 발레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소년인 하루라는 소년이 세계적인 안무가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 책이야. 수는 혹시 발레 공연을 본 적이 있어? 나는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공연 말고는 예전에 그 댄싱 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무용수들을 보면서 와 멋지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은 있어. 나는 아주 어릴 때 막 유치원 때는 사실 발레를 배우긴 했었는데 그때 발레를 배웠던 그 기억보다는 이제 떠들어가지고 친구들이랑 거울에다가 다리 찢기 했던 그 기억이 나. 나는 내가 이게 영어 과외를 종종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겹치고 겹쳐서 어떤 사람한테 발레 학원을 운영하는 선생님을 소개받았어. 그래서 그 선생님 과외를 해줬는데 그분께서 어떤 시랑 협연을 하는 공연을 기획하신 적이 있어서 나한테 초대권을 주신 거야. 그래서 그게 내 인생 첫 발레 공연이었는데 난 좀 그때 첫 공연을 보고 되게 충격적이었어. 막 사람이 몸으로 어떤 것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 또 그 몸짓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런 걸 보면서 좀 감탄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뭔가 발레리나 하면은 되게 하늘하늘할 것 같잖아. 근데 발레리나도 그냥 체지방 하나도 없는 근육질의 탄탄한 몸이고 발레리노들은 완전 그냥 말근육인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도 사실 하루도 되게 하늘하늘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내가 발레 공연을 봤을 때 모습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말근육인
이지 않을까 싶어. 여기 나오는 하루는 천재인 거지? 하루는 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을 갖고 있고 선생님들도 가르칠 게 없다고 평가를 하는 아이야. 일본은 장인 정신이 있는 나라라서 약간 한 분야의 두각을 보이는 인물이나 한 분야에 좀 집요하게 깊이 있게 이야기로 풀어내는 책들이 많은 것 같아. 이게 막 소설뿐만이 아니고 좀 만화책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것 같아. 뭐 신의 물방울 뭐 이런 것도 와인에 엄청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막 풀어내듯이 내가 옛날에 엄청 좋아했던 그 유리가면이라는 만화책이 있어. 그게 거기는 이제 또 연기 천재가 주인공이었는데 나는 이거 읽으면서 그것도 떠오르더라고. 아, 비슷하다. 음. 나는 그 책이 기억나는 게 어릴 때 언니가 어. 너무 여러 번 맞아. 읽어가지고 책이 진짜 다를 때까지 너 닮아다. 읽는데 언니가 재밌다고 읽어보라고 해서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게 나는 사실 만화책을 잘 안 읽는데 내가 제일 처음 본 만화책이 유리가면이었어.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다음에 다른 재밌는 만화책을 찾아봐야지 했는데 없더라고. 이거는 그냥 내가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 너가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이제 성적이 잘 나왔어.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를 평가할 때 야, 너는 진짜 노력 많이 했구나. 이게 좋아? 아니면은 야, 너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진짜 잘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좋아? 난 안 한 것 같은데 잘한다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약간 어릴 때 시점인가 싶기도 한데 나는 뭐 노력 안 해도 잘해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막 요즘 아이돌들도 육각형이 되게 인기가 많고 선호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느낌인 거 아니었을까. 약간 타고난 원래 잘하는 이런 거를 동경했던 것 같아. 나도 사실 어렸을 때는 그냥 막 남한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기가 싫었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천재같이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길 원했는데 요즘에는 좀 내 노력을 알아주는 게 좋더라고. 내가 자기들이랑 똑같이 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왔지만 뒤에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약간 동양권은 좀 천재에 대한 신성성이 있는 것 같아. 사실 모든 천재들은 다 뒤에서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네. 동양권이 특히 그렇다. 근데 사실 노력, 재능 둘 다 중요하고 한 개만 있어서는 성공을 할 수 없는 것 같거든. 근데 약간 동양권에서 이런 게 겸손해야 된다라는 문화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책에서 이제 발레 이야기다 보니까 예술이다 보니까 클래식이랑 컨템퍼러리에 대해서 되게 꽤나 비중을 갖고 서술을 하고 있어. 클래식 발레가 뭐 중력을 못 느끼게 하는 거라면 컨템퍼러리는 관객에게 중력을 느끼게 하거나 혹은 무용수가 중력을 느끼면서 추거나 라고 이야기를 나누거든. 이런 클래식, 뭐 현대예술 이런 게 참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 그렇게 뭔가 설명을 들으니까 머릿속에 좀 그려지는 느낌이 난다. 좀 실제로도 보고 싶어, 나도. 좀 그냥 주관적으로는 현대 예술에 비해서 클래식이 좀 더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 좀 무겁고 진지하다는 고정관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하루는 되게 주변 사람을 관찰을 많이 하고 항상 뭔가 몸짓을 보이는 아이거든. 근데 어느 날 이제 몸짓을 탁 보이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 하루 삼촌이 하루한테서 홍천녀를 발견해. 근데 난 이게 되게 인상적인 게 홍천녀가 뭐 매화의 여신 이런 건데 내가 아까 말했던 그 유리가면이라는 책 있잖아? 거기서도 되게 신비롭고 아름다운 사람은 홍천녀 역할을 주더라고. 일본에서 아마 매화가 그 정도로 특별한 뜻이 있나 봐. 좀 남자인 하루한테서 홍천녀를 느꼈다라고 하는 걸 보면 하루는 중성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역시 천재에 대한 신성성 같은 그러니까 막 건가? 성별을 굳이 정하지 않고 좀 신한테 굳이 성별을 붙이지 않는 것처럼 성을 구분짓지 않는 게 신격화인 것 같네. 그래서 이 책은 어쨌든 춤출 때 무아지경에 빠지는 하루 이런 특별한 아이에 관한 책이야. 그러면서도
어떤 그 발레라는 특정한 예술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알게 돼서 좀 신기하더라고. 예술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느낀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뭐 그림으로든 춤으로든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게 진짜 부러운 것 같아. 책에서 표현한 내용대로 발레라는 게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좀 인간의 형태를 평생 걸쳐서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 언니는 어떤 구절이 인상 깊었어? 하루 이렇게 풀 네임이 요로즈 하루거든. 한문으로는 만춘이래. 그러니까 만개의 봄이란 뜻인 거야. 그래서 하루에 친구가 그 하루의 이름을 듣자마자 인간에게는 기껏해야 100개의 봄밖에 찾아오지 않는데 녀석의 이름에 만개의 봄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이 너무 인상이 깊었어. 그래서 너무 좋은 구절이어가지고 내 청첩장에도 썼어. 그래서 이게 봄이란 뭐 도약, 뭐 시작, 뭐 설레기도 하고 이러면서 특별한 것 같아. 맞아. 봄이 확실히 좀 생동감이 느껴지는 계절인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설레기도 하고 시작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발레라는 장르가 봄이랑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유리가면 얘기가 나와서 그거랑 좀 비슷할까? 상상하면서 좀 듣게 됐고, 좀 천재를 다룬 뭐 영화나 책이나 보면은 막 혼자 고뇌하고 고민하고 이런 장면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거든? 근데 지금 들은 설명만으로 이 책 분위기는 좀 고뇌보다는 발레라는 예술을 보여주는데 좀 집중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역시 설레는 거는 새학기 아니겠어? 이제 보건교사 아는 형으로 넘어가 볼까? 좋아. 보건교사 아는 형은 어떤 책이야? 이 책은 하나의 긴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주인공 아는 형과 그 학교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여러 에피소드가 이어지는 연작 구조야. 아는 형이라는 사람이 젤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설정이 있거든. 이걸 보면은 좀 판타지물 같기도 하고 여기 안에 다양한 인물들이 좀 성장을 하는데 이거 보면은 또 성장 소설 같기도 하고, 또 아는 형의 이제 파트너로 홍인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관계를 통해서는 좀 로맨스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 넷플릭스 시리즈랑 진짜 좀 비슷하네. 아는 형은 사람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젤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보건교사인 거잖아. 맞아. 그 젤리라는 거는 좀 욕망, 집착, 분노, 막 트라우마 같은 이런 인간의 감정이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존재야. 은영이는 장난감 칼이나 비비총, 비비탄 총 같은 도구로 젤리를 없애면서 이 학교에 쌓인 문제와 감정들을 해결하고 있어. 그러다 특별한 기운을 가진 한문교사이자 또 학교 재단의 손자인 홍인표를 알게 되는 거지. 이 홍인표라는 사람은 특별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은영이 젤리랑 싸울 때 이렇게 손을 잡으면 힘을 보충해줘. 손을 잡거나 뭐 포옹을 하기도 하고 신체 접촉을 통해서 이제 충전을 해주고, 이 둘이 학교에서 만나서 이 안에서 이제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학교의 비밀, 또 다른 사람들의 감정 이런 걸 알게 돼. 아는 형이 그 학교에서 애들이 에로에로 에너지를 뿜어내잖아. 그런 거를 감지하는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 맞아, 나도 재밌었어. 이 은영이는 원래 대학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였는데 병원은 아무래도 학교보다는 좀 죽음과 맞닿아 있으니까 젤리가 좀 호로스러울 텐데 그나마 에로에로 에너지가 감당이 가능하다고 학교로 왔다는 설정이야. 나는 왜 하필 보건교사일까? 이게 좀 궁금했거든. 왜냐면 좀 내가 잘 아는 직업이기도 하고, 근데 좀 자유도가 크기 때문인 것 같아. 왜냐면은 문제가 있는 애를 내 방으로 불러야 되는데 다른 사람 시선 없는 곳에서, 근데 교무실로 부르기는 너무 시선이 많잖아. 그래서 그 보건교사라는 설정이 아무래도 좋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네. 이 젤리라는 게 인간의 감정이 나타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감정은 어쨌든 눈에 보이지는 않고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감정들이 문제를 다 만들어내는 거야. 학교에서는 뭐 성장도 하지만 뭐 경쟁하고 불안하고 뭐 즐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젤리들이 생겨나. 감정은 또 드러내기도 하지만 또 숨길 수도 있잖아. 특히 부정적이라고 생각되는 뭐 질투, 불안 뭐 이런 것들은 숨기기도 하니까. 맞아. 그 욕망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좀 어릴 때부터 이런 거는 부정적이라고 배워와서 감정을 뭔가 드러내면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사람들은 욕망을 좀 숨기는 것 같아. 또 사회에서도 주변에서는 막 평가를 하잖아, 사람을. 이게 습관적이라서 욕망을 드러냈을 때는 아, 저 사람은 욕심이 많아. 뭐,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이런 평가가 따를까봐 숨기는 것 같기도 해. 아무래도 또 이런 게 부끄러운 감정이라고 배우니까 숨기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또 다른 시선으로 보면은 어찌됐든 이런 감정들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이제 인턴 때 그 경쟁에 아주 경쟁 사회에 내몰렸었단 말이야. 근데 내 그 주변 동기들, 걔네는 나보다 이제 훨씬 어린데 걔네들은 이제 다 드러내더라고. 막 뭐 이거 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 저요. 뭐 이거 해볼 사람 뭐 저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데도 무조건 그냥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거야. 이거 하고 싶을 때. 그래서 나는 근데 오히려 저게 욕심쟁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되게 적극적이네. 나도 이제 저렇게 해야지 라고 보이기도 하더라고. 그리고 또 나는 막 질투, 불안 뭐 이런 걸 다 드러낸단 말이야. 질투 막 나는 상황이 있어. 그러면 난 이따가 말하거든. 나 있잖아. 아까 그렇게 했던 거 좀 싫어. 나 그렇게 하는 거 싫어.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불편한 거 있으면은 좀 끝나고는 나 그때 그거는 좀 불편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게 또 내가 막 꿍해 있으면 오히려 더 오래 가고 좀 건강하게 잘 풀리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 맞아.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람들의 욕망이 눈에 보인다면 세상은 좀 더 솔직해질까 아니면 불편해질까? 나는 좀 내가 솔직한 편이라서 숨기는 것보다는 좀 드러내주는 게 좋은 것 같아. 좀 부정적 감정들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만약에 친구가 집을 샀어. 근데 막 질투나. 근데 그거를 막 뒤에서 막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서 야, 부럽다. 야, 어떻게 했니? 나도 좀 알려줘라. 막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건강하게 표현되지 않을까 싶어. 막 부정적인 감정들을 너무 이렇게 안고만 있지 않고 건강하게 표현하면 조금 더 서로 편하지 않을까 싶어. 서로 막 뒤에 막 숨겨진 의미 막 추측하고 이러지 않고. 맞아. 나는 사람들의 욕망이 눈에 보이면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해. 약간 질투나 경쟁심 같은 이런 감정을 숨기면서 유지하는 관계도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다 드러나면 아무래도 불편한 사람은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젤리는 우리가 평소에 숨기고 있는 감정들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인 것처럼 느껴졌어.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 가지만 있지가 않고 이 사람 응원하는데 또 나랑 비교하고 이 사람 좋아하는데 질투도 하고 좀 이런 식으로 입체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순된 이런 감정이 눈에 보이면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좀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것도 그냥 내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가 있어. 거기 이제 잘 나간 드라마 작가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있는 대로 다 표현해. 뭐 짜증내면 그냥 짜증내고 뭐 꼬투리 잡고 싶으면 꼬투리 잡고 막 쟤가 미워. 막 괜히 막 방해해 가서. 근데 이제 주인공이 그 사람을 보면서 와, 돈이 많고 잘 나가면 저렇게까지 유치해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좀 공감했어. 왜냐면 감정을 숨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약자고 그 내가 만난 원장님들은 자기 감정 다 표현하면서 살거든. 그래서 이게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능력 아닐까? 혹은 권력? 그런 생각도 있어. 그런 거 같기도 하다 들어보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그런 말이나 짤도 많은데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이런 게 되게 많잖아. 좀 기분을 있는 그대로 막 표현하는 거는 좀 성숙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긴 해 나는. 근데
기분대로가 아니라 욕망을 표현한다면 언니 말대로 진짜 건강하게 표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부정적인 감정은 담아두면 또 어떻게든 표현이 되잖아. 무의식 중에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숨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부정적인 거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거? 이게 진짜 성숙한 인간인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이게 계속 우리가 감정이랑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재민아이한테 물어봤거든? 감정과 욕망의 차이가 뭐니? 했더니 감정은 현재의 상태고 욕망은 미래에 원하는 것을 원하는 그 상태래. 그래서 어쨌든 뭐 감정이든 욕망이든 부정적인 거는 좀 건강하게 표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홍은표는 직접 싸우진 않지만 은영한테 이제 에너지를 제공하잖아. 그래서 역시 세상을 바꾸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 세상을 근데 그럼 바꾸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인 걸까? 아니면 지지하는 사람인 걸까? 아무래도 시작은 행동하는 사람일 것 같아. 근데 진짜 언니 말대로 혼자서는 이루기 어렵고 버티기 어려우니까 지속하는 힘은 지지하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안은영은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젤리를 처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책을 봤을 때는 막 히어로나 내가 막 세상을 바꿔야겠다 이런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 능력을 가졌으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느껴졌어 나는. 그리고 또 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이 애들의 뭐 잘못된 거를 이제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약간 거창한 영웅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내 자리에서 내 할 거 하는 공무원 같은 생활형 히어로라고 느껴졌어. 보안교사 안은영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어? 이건 약간 후반 쪽에 나오는 에피소드인데 학교에서 나오는 용을 처치하게 돼. 근데 이 막 용이랑 싸울 때 인표가 은영이한테 귓속말로 어차피 언젠가는 지게 돼 있어요. 친절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 이겨요. 도무지 이기지 못하는 것까지 친절함에 포함이 돼 있다. 그러니까 저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뭐 안 되겠다 싶으면은 도망을 치자. 뭐 나중에는 어떻게든 될 거예요. 이런 구절이 있어. 근데 이 구절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요즘엔 좀 혐오나 편가르기가 되게 많잖아 세상에. 근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포기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어. 나는 이게 도무지 이기지 못하는 것까지 친절함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좀 나한테 요즘 너무 필요한 말이거든. 친절하려고 애쓰는데도 되게 무례한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마다 나도 같이 무례하게 될까? 하다가 같은 사람 대신 말자 이러고 그냥 계속 막 이렇게 말을 나한테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을 계속 이겨? 안 되겠다 싶으면 나도 그냥 가끔 도망치고 그래야겠다. 맞아. 나는 이 책을 요즘 좀 감정이 메말랐거나 인생 노잼식이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추천을 해주고 싶어. 내용이 마냥 막 밝지만은 않은데 되게 다양한 감정이 있어서 스펙트럼을 좀 넓게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봄이라는 게 시작이니까 좀 많은 생각에 들게 하잖아. 그래서 봄이랑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책을 보면서 되게 웃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오늘은 안은영이라는 인물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했지만 안은영 이외에도 그 외국인 누구지? 맥킨지? 그런 되게 이렇게 다른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또 감정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게 또 몽글몽글하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라서 한 번쯤 읽어보면 시간이 금방 갈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힘없이 다이어트 중인데 계속 책에 젤리가 나오니까 젤리가 너무 먹고 싶어서 힘들었어. 하필 젤리여가지고. 힘들다 인생. 우리 오늘은 봄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고, 저희의 책 추천이 마음에 갑자기 책 추천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